네, 문준일 변호사, 함양 참여연대 정수천 사무국장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 이슈 가운데 지자체 비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양군의 인사 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저지르는 비리가 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부당한 인사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행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꽤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비리가 흔하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한 규정이 촘촘히 되어 있는 데다가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인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시민들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지자체에 대한 신임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량권이라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한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함양에서 일어났던 비리 사건들 함양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분명한 것은 600명이 넘는 함양군의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줄을 잘 선다든지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기준을 고쳐서라도 위법하게 승진이나 인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아쉬운 점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인사나 승진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자체장이 공무원들의 인사와 승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에서 이런 일이 적발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공무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무국장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공정한 업무 평가로 승진 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대한 재량 속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이 맹목적인 충성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쉬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공직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비리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물거품이 되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마 자신일 텐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없어지지 않는 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2019년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 성적 서열 명부에 1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1위에 있었는데 함양군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24위로 상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 우리 함양군처럼 인구 규모가 38,500명 정도의 소규모 군 단위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모든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함양군 공무원 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휴직자 42명에 휴직 예정자 25명, 결혼이 48명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함양군의회는 공모사업 같은 힘든 일들을 열심히 기획해서 따내고 과중 업무에 시달려도 승진 하나만 바라보고 일한 공무원들의 박탈감과 누적된 피로감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의회가 휴직자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는 승진과 인사에 대한 불만을 군의회에 조심스럽게 토로하는 공무원들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와 승진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함양군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함양군 행정집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만큼 정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함양 산양샘 클러스터 국고보조금 비리 문제 좀 살펴보죠. 사무국장님, 이것도 감사에서 밝혀졌습니까? 네. 지난 11월 11일에 감사원에서 함양군의 지역 특구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산양삼에 관련된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점검한 것인데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보조금 30억이 투입된 함양 산양삼 6차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업체들은 신제품을 연구 개발한다며 받은 보조금을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생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함양군은 위법적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범법 부당행위를 다수 저질렀습니다. 함양군은 허위 용역, 즉 신제품 연구 개발을 발주하고 기존 제품을 납품받아 타인의 사업자 등록 및 계좌를 이용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조금 20억이 투입된 사업이 있는데요. 예.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원래는 관내의 농가들이 재배한 산양삼을 공동으로 가공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함양군은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식품 제조 공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이 없는 그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독점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러니까 함양 국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할 공동 가공 시설이 타지의 업자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함양군이 산삼 항로화 엑스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양삼 신제품 개발과 산양삼 공동 가공 시설이 목적이었던 이 두 사업은 온갖 위법과 부당행위가 난무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이런 비리로 얼룩진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우선은 뭐 더 들여다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는 우선 부당행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감서의 장은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실적을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기도 하고 이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지아님께서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셨어요. 퇴근하고 집 앞 주차장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주혜연님도 의견 보내주셨는데 제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아껴서 예산 써주세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자체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번 사건으로 함양군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재정적인 처분 사항으로는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52건 7억 5,5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고요. 예. 행정적으로는 클러스터 센터를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 가공 처리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료 과소 산정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처분은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 경징계부터 중징계인 파면까지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은 말 그대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하는 것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의 진행이 뭐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뭐 가장 중한 순서대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요. 뭐 각 징계 처분은 그 처분의 단어가 주는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각각 재임용 시에 필요한 연차 그리고 뭐 퇴직금에 있어서의 감액 여부, 그 정직 기간 그리고 보수 삭감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예. 소규모 산삼 농가들은 직접적 당사자들이라 뭐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예. 함양 군민들의 함양군에 대한 불신도 어마어마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희 함양 참여연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예. 감사 보고서의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보시면 함양군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224회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농식품비의 방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함양 군민들과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기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의根幹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예, 이런 비리 사건이 없어야 하는데 변호사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면 지자체 비리가 없어질지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전래된 것이기도 하고요.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껏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해서 강조해오기는 해왔으나
이 재량권에 대해서 중앙기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조례도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도 가능하듯 분명 상하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을 포함한 지자체 관련 법들에 대한 이 입법의 미비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제를 인정하면서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처분을 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중앙기관의 적절한 견제가 있다면 지자체의 비리가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양군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참으로 애석하게도 함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도에 또 이제 3년 연속 하위 등급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흔히들 지자체의 청렴도는 인사와 공사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사의 경우에는 승진과 인사는 지자체장의 결정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인사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지자체장이 꾸준하게 매년 인사와 승진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있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의 경우에는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경우는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분리 분할 발주, 일명 쪼개기라고 합니다. 이런 쪼개기를 사전 차단해서 수의 계약 건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함양군이 부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수의 계약 상한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